사실 1월부터 나오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전년도 한 10월부터 준비를 하면 좋은데 어떤 사업이 나올 줄 알고 준비를 하죠? 그 전년도 걸 또 보시면 됩니다. 그 전년도에 나왔던 지원사업 공고를 보고 미리 어느 정도 초안을 써놓아야 됩니다. 일단은 꿀팁 중에 하나는 합격하는 팁이나 합격하는 점수 요소라는 게 알고 싶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이거를 이제 잘 표현을 해서 심사를 통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서류, 이걸 문서화시키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꼭 이것만은 염두에 두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사업계획서를 쓸 때 보면은 대부분 너무 촉박하게 하세요. 네, 준비가 없이. 솔직히 저도 그랬는데요. 대부분은 그렇죠. 근데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중에 1월에 이제 중소기업 창업 통합 공고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1년 동안의 사업이 쭉 거의 다 러프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몇 월 달에 어떤 지원 사업이 나오고 어떤 게 있다라는 게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1월부터는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1월부터 나오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업계획서를 쓰려면은 그 전년도 한 10월부터 준비를 하면 좋은데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떤 사업이 나올 줄 알고 준비를 하죠?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그 전년도 걸 또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2023년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를 알고 싶었는데 그 전년도 2022년 10월에는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2022년 그 해에 올해 그러니까 지나간 것들을 보시면 이미 그 시기별로 하는 창업 지원 내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제목이나 이런 건 바뀔 수 있어도 큰 틀은 비슷해요. 특히 이제 큼직큼직한 사업은 시기나 내용이나 사업계획서 양식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양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미리 다운받을 수가 있겠죠. 그 전에 이제 내가 사업계획서를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를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년도에 나왔던 지원사업 공고를 보고 미리 어느 정도 초안을 써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고가 보통 사업 신청하기 한 2주 전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공고가 딱 뜨고 난 뒤에 1, 2주 만에 준비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공고가 나오기 전에 이미 한 달 전부터는 준비를 좀 해놓으시면 훨씬 이제 사업계획서 쓰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 뭐 어떻게 쓰면 되나요? 하는데 일단은 그 전년도에 썼던 그 양식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필요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전년도에 이제 이런 양식을 보고 열심히 준비하고 뭐 이렇게 뭐 서류에 통과를 했으면 이제 이 다음에는 이런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굉장히 전문가 분들이 와서 많이 이제 심사를 해주실 텐데 중요한 거는 내가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해도 심사위원들이 원하는 것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지 통과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사 기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통과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꿀팁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꿀팁 중에 하나는 사업 공고를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게 합격하는 팁이나 합격하는 점수 요소라는 게 알고 싶잖아요. 공고문에 보면은 그 합격 요소가 점수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뒤에. 그러니까 어떤 게 몇 점, 어떤 게 몇 점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내용에 맞춰서 쓰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하실 때는 요령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사업 심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내용들을 듣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전문 용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어렵게 얘기하신다고 그거를 높게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 모델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정말 직관적으로 최소한 중고등학생이 들어도 이해가 될 만큼 쉽게 설명을 해야 되고요. 보통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사이예요. 그래서 되게 짧고 간결하게 또는 PPT 자료도 좀 더 이미지화 해가지고 글이 많은 것보다 이미지화해서 한 번에 딱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해줬는데 이걸로 너네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수익을 확실히 낼 수 있느냐 이걸 해서 어떤 식으로 수익화를 할 거고 매출이 어떻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숫자나 데이터상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게 좀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네.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는 그 분들을 사로잡아야 되잖아요. 네네. 정부 지원 사업 후기를 많이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거는 진짜 준비한 건 괜찮아.
근데 질의응답이 너무 힘들었다. 생각지 못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이런 후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파고들어서 질문을 하시는지가 또 궁금해요. 네네. 아무래도 저도 이제 몇 번 이런 사업, 지원 사업에 PPT 발표를 했었는데 항상 이제 성과 부분을 많이 물어보세요. 이걸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근거를, 자료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 근거 자료가 정말로 신뢰성이 있는 건지, 이 매출 근거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수익을 이렇게 낼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예를 들어 회원가입을 내가 1000명 정도는 최소 할 수 있다. 그럼 1000명을 어떻게 회원가입을 시킬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플랜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수익화 계획을 냈으면 그거에 대한 근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지를 계획을 미리 좀 생각을 해놓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기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보통. 그래서 기간 내에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이제 그것이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